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SBS 뉴스입니다. 국회가 법정 시한을 넘긴 지 나흘 만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찬성했고 자유한국당은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8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오전 9시부터 오늘 새벽 0시 30분까지 본회의를 열고 차수까지 바꿔가며 진통 끝에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찬성 160표, 반대 15표, 기권 3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찬성표를 던졌고 바른정당은 반대를, 자유한국당은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논의 과정도 진통에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젯밤 본회의를 속개한 뒤 법인세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을 처리하자 60여 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몰려와 강력 항의했습니다. 고성과 막말 끝에 결국 본회의는 30여 분간 정회됐습니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애초 공약했던 공무원 채용 늘리기와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청와대는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쓰겠다며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산 협상을 마무리함에 따라 앞으로 국회는 공수처 신설과 국정원 개혁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만큼 여야 간 파열음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집단 도핑으로 물의를 일으킨 러시아를 평창올림픽에 출전 금지시켰습니다.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는 출전할 수 있다고 여지는 뒀지만 평창올림픽 흥행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도에 김영렬 기자입니다. IOC는 러시아의 조직적인 도핑이 올림픽과 스포츠에 전례 없는 공격을 가했다며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출전을 금지했습니다. 러시아 체육장관을 역임한 무트코 부총리를 올림픽에서 영구 추방했고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엔 벌금 163억 원도 부과했습니다. 다만 약물 검사를 통과한 러시아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평창에 올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Under the name Olympic Athlete from Russia with the acronym OAR. They will compete with the uniform bearing this name and under the Olympic flag. 하지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그동안 자국 선수들에게 러시아 국기를 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선수들의 개인적인 출전을 막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겨스케이팅과 아이스하키, 스켈레톤 등에서 세계적 강국인 러시아가 평창올림픽에 불참하게 되면서 올림픽 흥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총 33개의 메달을 따 종합 1위에 올랐던 러시아는 이후 잇따라 도핑이 적발되면서 11개 메달이 박탈돼 4위로 순위가 밀린 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도핑 문제로 나라 전체가 올림픽 출전 징계를 받는 수모를 겪게 됐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어제 북한을 전격 방문한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의 평양 도착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유엔의 고위급 인사 방문 6년 만으로 리용호 외무상 등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기로 해 북핵 관련 중재 역할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혜미 기자입니다.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 담당 사무차장은 어제 베이징을 거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신속히 보도했습니다. 방북 목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의 고위급 인사 방북은 지난 2011년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장 방북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방북은 지난주 북한의 ICBM급 화성 15형 발사 이후 최종 결정됐습니다. 나흘의 방문 기간 동안 펠트먼 사무차장은 리용호 외무상 등 북한 당국자들과도 만나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It'll be a wide-ranging discussion. I'm not going to go into any
detail, but it is a wide-ranging policy discussion. 여기엔 북핵 문제도 포함되며 우리 정부와 유엔이 협의를 거쳤다는 게 유엔 외교가의 설명입니다. 이번 방북 기간 그동안 북핵 관련 대화를 중재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SBS 이혜비입니다. 미국의 한 대북 강경파 의원이 주장한 주한미군 가족 철수론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그럴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최대 압박과 제재라는 기존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할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가족들을 철수시키거나 현행 가족 동반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 내 대북 강경파인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주장을 일축한 반응입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최근 대북 선제 공격의 논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에 있는 미군 가족들의 철수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선제 공격의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일단 외교 경제적 압박에 주력한다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방문한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의 가방 속에 미국 정부의 대북 메시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He's not traveling on behalf of the U.S. government, and he's not traveling, I want to make this clear, with any kind of message from the U.S. government.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용인하는 대화나 협상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다시 연장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 강제 송환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인권 문제를 고리로 한 중국 압박의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어제 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조금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응하지 않았다가 최근 입장을 바꿔 어제 검찰에 나오겠다고 했지만 국회 예산안 표결 참석을 이유로 출석을 한 차례 더 연기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다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특활비 축소를 요구하자 국정원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 편성권을 진 정부 책임자에게 특활비를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국정원에서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17개 나라를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명백한 조세 주권 침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배재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EU는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이사회를 열고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 국가에는 한국을 포함해 파나마와 티니지, 마카오, 괌, 바레인 등 17개 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uropéenne de paradis fiscaux. C'est un premier résultat après des années de travail. EU는 한국이 자국 내 외국인 투자 지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주는 소득 법인세 감면 혜택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EU에 대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법의 근거에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EU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U가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들에 어떤 제재를 취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상에 오른 것만으로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EU의 블랙리스트 선정은
국제 합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조세 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범정부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SBS 배지학입니다. 날 쫓아온 하얀 그림자 숨지 못해 어디라도. 자신의 형을 죽이고 왕이 돼 형수와 결혼한 클로디어스. 그리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는 선왕과 아들 햄릿.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이 뮤지컬로 탄생했습니다. 스위니 토드의 연출가인 아드리안 우스몬드가 각색과 연출을 맡았고 햄릿은 홍광호, 고은성, 클로디어스는 양준모, 이면수 씨가 번갈아 연기합니다. 첫눈에 반하는 두 사람, 미미와 로돌포. 로돌포가 부르는 그대의 cen손, 미미가 부르는 내 이름은 미미. 이중창, 사랑하는 아가씨여 같은 아름다운 아리아로 유명한 오페라 라보엠입니다. 추운 겨울, 가난한 예술가 청년들의 열정과 비극적 사랑을 그린 푸치니의 대표작입니다. 국립오페라단의 연말 단골 공연으로 올해는 윤정란, 홍주영, 허영훈, 김경호 씨 등 유럽에서 활동해온 젊은 성악가들이 주역을 맡습니다. 실험적인 도전을 이어가는 LDP. 다양한 장르의 춤을 아우르는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고정 밴을 확보하고 있는 두 인기 무용단이 한 무대에 오릅니다. 두 단체의 앞글자를 딴 랄랄라 프로젝트로 두 무용단의 대표작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SBS 조지연입니다. 이어서 주식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고보경 연구원입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기술주 반등에 불구하고 일제히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유입되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7.86포인트 하락한 2,502.26을, 코스닥은 7.84포인트 오른 781.9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650억 원, 468억 원씩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은 850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락세가 우세합니다. 건설업이 밀리고 있고 운수 장비와 철강 금속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외인의 매수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셀트리온 3인방도 일제히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또한 신라제는 보호예수 해제에도 불구하고 7%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중공업은 적자 지속 전망에 유상증자까지 더해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현중공업도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5.75원 오른 1,091.5원에 거래되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9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네, 충남 내륙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전북과 경상 내륙 지역에만 아주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의 눈도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이내 그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사이 또다시 눈이 내립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서 남부지방은 3에서 최고 10cm,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북부, 경북 서부 내륙은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비교한다면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체감온도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0.9도, 광주는 영상 1도 등으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은 상태입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5도, 대전과 대구가 7도까지 올라서 추위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대부분 보통 단계로 무난하겠지만 밤부터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다시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곳곳으로 눈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S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SBS 생활경제가 방송됩니다.
심하게 부은 눈과 벗겨진 피부. 핫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제대로 먹지 못한 핫산은 온몸이 붓고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어린 핫산에겐 너무 큰 고통입니다. 후원문의 080-021-1004. 한 달에 3만 원. 영양실조 치료식으로 아이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니세프로 전화주세요. 후원문의 080-021-1004. 죽전 신세계 백화점역 프리미엄 가구 백화점. 1층 소파 식탁 전문관 앤틱 가구관 원목 가구관. 2층 종합 가구관 앤틱 가구관 학생용 가구관.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죽전 신세계 백화점역 프리미엄 가구 백화점. 안마의자. 짐작만 하고 계신 당신께 직접 앉아보기를 권합니다. 럭셔리 디자인과 차원이 다른 퍼포먼스. 차이가 아니다. 초월이다. 큐테크 카이. 몰라요. 전 겨울을 몰라요. 하트아의 핫템 따스미 텐트. 뭘 먹고 싶다고 투정만 하던 내가 아내가 먹고 싶은 게 뭔지를 묻는다. 일기 한 줄 안 쓰던 내가 육아일기를 쓴다. 차려주면 먹을 줄이나 알던 내가 차릴 줄도 안다. 전화도 자주 안 하던 내가 안부를 다 묻는다.